토끼의 재판. 나뭇잎들이 팔랑팔랑 춤추는 어느 날이었어. 구불구불 산길에 배고픈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나 주위를 두리번 휘휘 둘러보았어. 저기 토끼가 있네. 그놈 참 맛있게도 생겼다. 그러더니 벌써 저만큼 달려갔어. 그런데 에구 이를 어째? 호랑이가 그만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지 뭐야. 화가 난 호랑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어찌나 발버둥 치는지. 한 걸음 올라가고 쭈르르 벌러덩, 두 걸음 올라가고 쭈르르 벌러덩.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어. 밖에 누구 없어? 제발 날 좀 살려줘. 호랑이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큰 소리로 외쳤지. 마침 지나가던 착한 나그네가 구덩이를 내려다봤어. 아니, 호랑이 아니냐? 어쩌다 저리 됐을꼬. 도와주고는 싶다만 내가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쩌지? 아이고, 아닙니다. 잡아먹다니요. 은혜를 갚아야지요. 곰곰이 생각하던 나그네는 구덩이 안에 통나무를 걸쳐주었어. 호랑이는 통나무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나왔어. 그러고는 입을 떡 벌리고 하는 말이 거참 기가 막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아흥! 깜짝 놀란 나그네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 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날 잡아먹겠다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사람이 먼저 날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놓았으니 사람은 다 잡아먹어도 괜찮아. 그럼 누구 말이 옳은지 저 소나무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런 뒤에 날 잡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좋아. 아무도 네 말이 옳다고 하진 않을 테니. 호랑이는 나그네를 비웃으며 말했어. 나그네가 앞에서 터덜터덜 걷고 호랑이가 그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갔어. 나그네와 호랑이가 커다란 소나무 앞에 이르자 소나무가 잎을 삐죽빼죽 움직이며 기웃기웃 살폈어. 나그네가 소나무에게 물었어. 소나무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그런데 글쎄 소나무가 이러는 거야. 옳은 일이고 말고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맑은 공기를 뿜어주고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는데 마음대로 가지를 꺾고 베어버리잖아. 그러니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으렴. 자, 어때? 내 말이 옳지?
그러니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희죽희죽 웃더니 입을 크게 벌렸어. 그러자 나그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 안 된다, 안 돼. 지금은 안 된다. 옳지, 옳지. 저기 황소가 있구나. 한 번 더 물어보자. 한 번만 더. 호랑이가 앞에서 성큼성큼 걷고 나그네가 그 뒤를 터벅터벅 따라갔어. 호랑이와 나그네가 황소 앞에 이르자 황소가 꼬리를 휘휘 저으며 멀뚱멀뚱 쳐다봤어. 나그네가 황소에게 물었어. 황소야, 황소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구나.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그런데 글쎄 황소가 이러는 거야. 옳은 일이고 말고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논밭도 일구어 주는데 마음대로 우리를 팔아버리잖아. 그러니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으렴. 자, 어때? 황소도 내가 옳다잖아. 이젠 진짜 너를 잡아먹을 테다. 호랑이가 부리부리한 눈을 굴리며 입을 크게 벌렸어. 눈앞이 캄캄해진 나그네가 울며 말했지. 아이고, 이내 신세 불쌍하기도 하구나. 옳은 재판 한 번 못 받고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왔어. 나그네는 토끼를 보자 반가워 지금까지의 일을 줄줄이 말했어. 토끼는 고개만 갸웃갸웃하고 호랑이는 토끼마저 잡아먹을 생각에 침을 질질 흘렸지.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글쎄 토끼란 녀석이 아무 말도 안 하지 뭐야. 보다 못해 호랑이가 먼저 물었어. 왜 너는 호랑이님이 옳다 하고 말하지 않는 거냐? 글쎄, 전 말로만 들어선 잘 모르겠거든요. 구덩이로 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봐야 알겠어요. 조그마한 녀석이 이러니 호랑이는 약이 바싹 올랐어. 좋다. 나를 따라오너라. 직접 가서 보여주지. 호랑이는 앞장서며 자신 있게 말했어. 호랑이가 앞에서 성큼성큼 걷고 나그네가 그 뒤를 허겁지겁 쫓아가고 토끼가 맨 뒤에서 깡충깡충 따라갔어. 드디어 구덩이 앞에 이르렀어. 호랑이는 그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가 크게 외쳤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 죽을 뻔했는데 나그네가 통나무를 넣어줘서 밖으로 나갔다고. 그때 나그네가 재빨리 통나무를 치워버렸어. 토끼는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처음부터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잘 알았어요. 호랑이님,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제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걸 알고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토끼와 나그네는 벌써 멀리 떠나버렸거든. 다자구 할머니. 옛날 어느 산속에 아주 가파르고 험한 고개가 하나 있었어. 대나무가 울창해서 대나무 고개라고 불렸지. 큰 마을에 가려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어 다녀야만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개를 지나는 걸 무서워했어. 그곳에는 무서운 산적들이 들끓었거든. 걱정 마라.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걸 다 내놔라. 산적들은 지나가는 사람 앞을 가로막고 돈과 귀중한 물건을 몽땅 빼앗았어. 고을 사람들은 원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어. 대나무 고개를 넘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흉악한 뭔가인데. 하도 여러 사람이 당하고 보니 원님은 화가 단단히 났지.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모조리 잡아들여 큰 벌을 내려야겠다. 하지만 산적을 잡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몇 번씩이나 군사를 풀어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어. 산적들은 아주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 찾을 수가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웬 할머니가 찾아왔어. 원님, 이 늙은이에게 산적을 잡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원님은 귀가 번쩍 뜨였지. 무슨 방법인지요? 듣는 사람이 많으니 잠깐 귀 좀 빌려주세요. 할머니는 원님 귀에 대고 속닥속닥 한참을 설명했어. 호호,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군요. 그럼 할머니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활짝 펴졌지. 그 길로 할머니는 대나무 고개로 갔어. 할머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골짜기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지. 가자구요! 들자구요! 어찌나 목소리가 컸던지 산이 쩌렁쩌렁 울렸어. 가자구요! 들자구요! 할머니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소리쳤어. 그 소리에 산적 두목이 놀라 부하에게 물었어. 저게 무슨 소리야? 웬 할머니가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당장 그 할머니를 잡아오너라. 부하는 한달음에 달려가 할머니를 데려왔어. 산적 두목이 물었어. 할머니, 대체 왜 그리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그러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 우리 큰아들 다자구와 작은아들 들자구를 찾고 있어. 그 애들이 이 산으로 들어왔다는데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못 봤소. 위험한 곳이니 어서 내려가시오. 산적 두목이 말하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찾기 전에는 절대 안 내려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지. 산적 두목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그럼 이곳에서
우리들 밥이나 좀 해주겠소? 좋아. 밥하는 일이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산적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니 산적들은 모두 좋아했지. 어머니가 해준 밥처럼 맛있구나. 산적 두목도 기뻐했어. 할머니는 밤이면 가끔 큰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쳤어. 들자구요. 들자구요. 산적들이 물었어. 왜 타자구는 안 부르고 들자구만 부르시오? 어린 작은 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래. 할머니는 이렇게 둘러댔지. 그런데 그건 원님한테 보내는 신호였어. 들자구는 산적들이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 그러다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 산적들은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미리 맛있는 술도 담가두었지. 할머니, 우리 두목님 생일상을 잘 차려주시오. 걱정을 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릴 테니. 할머니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푸짐한 생일상을 차렸어. 산적들은 아침부터 배불리 먹으며 신이 났어. 경사났네, 경사났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마음껏 놀았지. 술맛 한번 좋다. 부어라, 마셔라. 산적들은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댔어. 밤이 되자 산적들은 모두 잔뜩 취해 잠이 들었어.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말이지. 할머니는 이때다 하며 바위 위로 올라가 산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 가자구요. 자구요.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 산적들이 다 잠든 모양이로구나. 고갯마루에서 기다리던 원님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마침내 때가 왔다. 어서 가서 산적을 잡아라. 군사들은 한꺼번에 산적 소굴을 덮쳤어. 군사들이 산적들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산적들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산적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원님 앞에 끌려갔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산적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빌었지. 그런데 산적들을 다 잡고 보니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뭐야. 원님은 고갯마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그 할머니는 아마 산신령이었나 보다. 그 뒤 원님은 할머니를 위해 산신당을 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단다.
할미꽃 이야기. 옛날 옛적에 혼자서 딸 셋을 키우며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 세 딸의 이름은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 이름만큼이나 예쁘고 고운 딸들이었지. 어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세 딸을 키웠어. 곱게 자란 세 딸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졌어. 어머니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딸들이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가 닿았을까? 건넌마을 원님이 해순이한테 혼인을 청했어. 해순이가 시집 가던 날,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한 해 동안 애써 거둔 곡식들을 바리바리 싸주며 어머니는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어. 그저 잘 살아라.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라. 둘째 딸 달순이도 어엿한 처녀가 되었어. 달순이도 해순이처럼 훌륭한 집으로 시집 보내야지. 어머니는 달순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어. 낮에는 땡볕 아래 밭일을 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 늦도록 바느질을 했지. 얼마 뒤 먼 마을의 부잣집에서 달순이한테 혼인을 청했어. 달순이가 시집 가던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했지. 그런데 잔치가 끝난 뒤 어머니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어. 그동안 두 딸 시집 보내느라 몸이 아픈 줄도 몰랐던 거야. 내가 이리 누워있으면 우리 별순이는 어떡하노?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 두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 살림살이 중 쓸만한 건 모두 두 딸에게 돌아갔지. 그나마 갖고 있던 면마지기 논도 다 팔고 이제 겨우 밭 몇 고랑밖에 안 남았으니 두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 언니들처럼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할 텐데 이렇게 고생만 시켜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오직 별순이 걱정뿐이었어. 제 걱정 마시고 얼른 기운 좀 차리세요. 마음씨 착한 별순이는 불평 한 번 안 하고 집안일이며 밭일을 혼자 힘으로 다 해냈어. 물론 어머니 병간호에도 지극정성을 다했고. 어느덧 막내딸 별순이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 하루는 산에서 숯 굽는 총각이 마을로 내려왔는데 별순이를 보고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지 뭐야.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총각이었어. 별순이가 시집 가던 날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 언니들처럼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부디 잘 살아라. 아니에요. 병든 어머니를 두고 가는 저를 용서하세요. 신랑을 따라 별순이는 울며 울며 고개를 넘어갔어.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어머니는 이제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되었어. 우리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어머니는 매일 밤 창밖을 내다보며 딸들을 그리워했지. 창밖 나뭇가지 끝에 걸린 보름달도 환하게 웃는 딸들의 얼굴만 같았어.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어. 건넌 마을 해순이의 집은 소문대로 으리으리했지. 해순이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어머니를 맞이했어.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해순이는 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흘러 여름이 되었어. 그러자 점점 큰딸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어머니, 저희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날이 갈수록 해순이는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 달순이도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을 거예요. 어서 달순이네로 가보세요. 마침내 어머니는 보따리를 챙겨 지팡이를 짚고 둘째 딸 달순이네 집으로 향했어.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걸어 달순이네 집에 도착했어. 달순이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잘 모셨지. 하지만 가을이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어머니를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어. 어머니는 하루하루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긴 딸이 어디 저뿐인가요? 별순이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달순이는 등을 떠밀다시피 어머니를 배웅했지. 막내딸이 사는 숲 굽는 마을로 가려면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했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산길을 어머니는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달랑 지팡이 하나에 몸을 맡기며 걸었어. 이제 한 고개만 넘으면 우리 별순이가 사는 집이 보이겠지? 캄캄한 산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어. 이제 더 이상 어머니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어.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서 깜빡거리는 불빛이 보였어. 숯을 굽는 별순이네 집이 아마 거기쯤이었을 거야. 별순아! 어미다, 어미야! 별순아! 막내야! 아무리 애타게 별순이를 불러봐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산 아래까지 닿지 못했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어머니는 그만 고개 위에 풀썩 쓰러져 영영 세상을 뜨고 말았어. 그날 밤 별순이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보았어. 별순아, 우리 막내 별순아.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밤새 뒤척이던 별순이는
날이 밝자마자 고갯마루로 달려 올라갔어. 시집 온 뒤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가 그리움을 달래던 고개였지. 그런데 그곳에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가 소복이 내린 눈에 덮인 채 쓰러져 있지 않겠어?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별순이는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였어. 봄이 되자 어머니의 무덤가에 한떨기 꽃이 피어났어. 세 딸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쳐 일하다가 허리가 굽을 대로 굽은 어머니와 꼭 닮은 꽃이었어. 하얀 털을 뒤집어 쓴 꽃잎 모양도 새하얀 머리카락과 꼭 닮았고 말이야. 그 뒤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단다.